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전한 횡단을 위한 어디등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팀장 홍성우로 갑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사회 문제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입니다. 그중 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약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중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보행 환경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와 무빙워크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는 현재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2만 5천여 개나 되며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도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 저희의 서비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디등 서비스로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어디등은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청각적으로 어디등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지 여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자동차와 시각장애인을 인식하는 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보행약자, 특히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까지 포괄하는 보행 환경 개선 및 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목표는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하여 어디등을 각 횡단보도마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시각장애인 46세 이후산 씨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침에 매일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시는 부산 씨는 거리가 멀어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그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2개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동차 주행 소리에 의존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방금과 같습니다. 보행자가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비게이션 앱은 보행자에게 어디등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만약 어디등이 보행자를 인식할 경우 어디든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는 것을 전송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멈출 경우 어디등은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보행자에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전달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멈추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행자에게 건너지 말라는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어플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등이 보행자를 탐지하게 되면 횡단보도 영상을 인지합니다. 횡단이 가능하다면 음성 알림으로 가능 혹은 불가능을 정성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어디등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 영상 인식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속도와 위치를 어디등이 CNN을 이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CNN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탐지 범위는 약 20m 부근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위치를 탐지하고 안내하게 됩니다. 5m 이내부터 횡단보도의 보행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연동 방식으로는 GPS를 이용해 앱으로 근처에 어디 등의 위치를 정보를 수신합니다. 20m 안에 들어오면은 음성으로 알람을 전송하게 됩니다. 네, 횡단 불가능 상태와 가능 상태이고요. 이렇게 지도 앱이랑 아닌 내비게이션 앱이랑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횡단보도 보행 보조 시스템과 비교해 어디등은 앱과 연동하여 사용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위치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합니다. 이 알림은 휴대폰 자체의 음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있음을 알리고 정차하게 합니다. 거기다 위법행위, 과속 같은 것들을 혹은 고장을 발견할 시에 자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솔루션과 비교해 어디 등의 솔루션을 보면 일단 어디 등은 기존 신호등에 비해 비신호 횡단보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2만 5천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다 설치 못하는 이유가 도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바꿈을 통해 체계도 무너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에 보다 기여를 할 수 있고 도로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정차 여부 파악 후 보행자에게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는 빨간불일 때도 무단 주행하는 차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알림 등을 통해 정부,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정보와 보조금을 제공하고 알림 등은 보행약자 안전 확보 및 범법 차량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는 앱 사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는 데이터 이용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알림 등은 기능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횡단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는 비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성 확보로 횡단 부담감을 감소합니다. 보행약자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보행약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면서 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도 낳게 됩니다. 사회적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로 보행약자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준법 정신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의 생활복지 카테고리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장애 관광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을 지원하면서 복지 친화적인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문화 또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애인의 인권은 자주 무시되어 왔습니다. 보도블럭이 엉망이고 점자는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또 지하철의 엘리베이터가 널린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빅데이터, AI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작게는 게임의 인공지능, 혹은 바둑 두는 알파고, 내비게이션 등등이나 크게는 전쟁, 기업의 이익을 위한 예측 프로그램, 혹은 빅스비, 시리와 같은 개인 비서들, 아니면 의료용 인공지능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로 가장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태 무시받아왔던 장애인 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엔 이 어디 등은 그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